번째 시간에는 오버뷰를 하겠어요. 오버뷰. 자, 변액보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오버뷰를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펼쳐보시겠어요? 자, 처음에 그 가이드 자격시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이 보이시죠? 1장이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 제목으로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식시장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권시장이 나오죠. 네 번째로 금융투자상품하고 세금도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과 유령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금융상품, 금융시장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장을 보시면 생명보험의 이해가 나오네요. 생명보험. 자, 우리는 이제 변액보험을 공부하는데 아직도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1장에 금융상품, 금융시장, 2장에 일반적인 생명보험이 나오죠. 그럼 2장의 내용을 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생명보험 상품, 그 다음 생명보험 상품하고 약관이 나오죠. 요 여러분들이 생보사의 그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따로. 아마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보험과 또 세금이 나와요, 세금. 뭐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3장에 드디어 변액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변액보험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변액보험이 나오죠. 자, 3장의 변액보험의 이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변액보험의 역사. 두 번째가 변액보험의 상품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우리 변액보험 공부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이 나오나? 그렇죠? 자산운용이 왜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니까 보험 공시, 널리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널리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도 나와요. 자, 우리는 분명히 변액보험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변액보험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1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금융상품이래요. 그렇죠? 금융상품.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래요. 그 다음에 2장이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생명보험. 일반적인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3장에서 변액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변액보험.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공시하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예금자 보호제도. 자, 그런데요, 우리 변액보험을 공부하려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변액보험 이전에 왜 금융상품, 금융시장, 생명보험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요 변액보험이 뭔가 일반적인 생명보험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보험이잖아요. 그쵸? 보험. 보험이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험 앞에 변액이에요. 변액. 액수가 변한다는 거죠. 액수. 이 액수가 뭘까요? 보험금입니다. 이 액이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이 변한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서.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서. 그렇죠? 자,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한대요.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보험인데 자산운용으로 그 보험, 우리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산운용을 한대요. 자산운용. 얘는 펀드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증권 펀드 아시죠? 은행 가면 펀드 막 들잖아요. 그 펀드는 자산운용.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뭐 이래서 자산운용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낸 그 영업보험료. 물론 그 영업보험료 전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뭐 까고요. 차감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특별계정이라고 하는, 특별계정 얘기도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변액보험은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투자 상품 같잖아요. 그쵸? 투자 결과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거고, 이 투자 결과에 따라서 누가 책임져요?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죠? 보험계약자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책임입니다. 자산운용과 관련돼서 보험계약자의 책임인 거예요. 보험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일반 생명보험은 자산운용의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 약속한 그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생명보험, 일반 계정에 있는 생명보험은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자산운용 결과 실적이 미비하면 그만큼 더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요, 변액보험은 고객이 우리 보험 계약서잖아요. 고객이 자산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나보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보험료 내고 나보고 자산운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을 파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요 투자 상품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투자 상품. 그렇기 때문에 요 금융 상품, 투자 상품이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험이니까 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요 3장 변액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초가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변액보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공시하고 그냥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된 거죠. 자, 이제 요 변액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변액보험 용어 한번 볼까요? 120페이지. 변액보험의 용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20페이지 변액보험 용어 있어요. 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자, 120페이지를 보시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전액이 아니죠.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그렇죠. 자, 2번. 그래서 변액보험의 종류에는 뭐가 있니 했더니 변액종신, 그다음에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계약자 적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최저사망보험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보증 비용이 나옵니다.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변액연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121페이지에 6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최저연금, 적립금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또 변액연금이라고 써 있네요. 최저연금 적립금.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을 우리 고객이 보장을 받으려면 공짜가 아니죠. 다 그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이라고 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변액 유니버셜의 최저사망보험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기본보험금, 10번에 월대체 공제, 변액 유니버셜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운용보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 계정의 운용보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등등이 가져가는 보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특별 계정의 수탁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수탁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준가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산정하고 법에서 이제 정한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하는 곳이에요. 대부분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애들이 수탁 업무를 맡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의 특징이 또 나와 있는데요. 121페이지. 자, 양가로 1번의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연금이 변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연금이 변동하는 보험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보험은 보험인데 보험금이 변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2번에 특별 계정에 의한 자산 운용 있습니다. 특별 계정.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사, 보험 생보사에서 공부했던 생명보험, 일반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반 계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거예요. 일반 계정. 아마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생보사의 재무생태표나 뭐 이런 내용을 찾아서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금감원 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가셔도 되고요. 또는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요 각종 생보사의 재무상태표가 다 나오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그 회사가 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운용을 했는지가 내역이 나오는데요. 부채를 보면 여기에
책임준비금 이렇게 퉁 나와요. 준비금, 책임준비금. 여기 분명히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은행 같은 경우, 참고로 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은행도 자산 운용을 뭐뭐로 합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은행의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가 예를 들면 뭐 보통 예금이 얼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기 예금이 얼마다, 정기 적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채, 부채, 채권 발행했으면 은행 사채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채가 얼마다. 뭐 이렇게 등등이 나와요. 내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 내역이 나와요. 이렇게 내역이. 그런데요. 생보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내역이 안 나와요. 내역이 안 나오고 책임준비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준비금이 일단 생보사에서는 부채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래요. 책임감 있게 준비해라. 그게 네 부채다 이거죠. 책임감 있게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용어로는 reserve라고 얘기합니다. reserve. 예약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얘기죠. 책임준비금. 근데 이 책임준비금이 왜 생겼냐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투시경을 끼고 안경을 끼고 싹 보게 되면 여기에 얘네들이 팔았던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종신보험 상품 팔았잖아요. 그렇죠? 부채. 그 다음에 정기보험 팔았잖아요. 부채죠? 그 다음에 ISP 상품,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 ISP 상품. 이런 애들이 일반 계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일반 계정, 대부분이. 일반 계정. 그런데요, 요 밑에 이렇게 투시경으로 딱 까보면 이렇게 해서 특별 계정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특별 계정. 분리돼 있다는 거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은 돈을 섞으면 안 돼. 고객 돈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일반 계정은요, 고객 돈이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관이나 보험 증서에 얼마를 주겠습니다. 얼마를 보험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써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회사가 책임만 지면 되는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 특별 계정에 있는 보험 상품 중에서 대표 선수가 바로 변액보험인데 요 변액보험은 돈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고 책임지라면서요. 보험료도 내고 자산운용도 나보고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겠네?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로 돈을 좀 옮겨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서 다시 채권형 펀드로 이렇게 펀드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산운용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누구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꼬리표를 마치 구별하듯이 요 특별 계정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특별 계정에 있는 요 변액보험하고 요 일반 계정에 있는 종신보험하고 보험료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엄격하게 구분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법에서. 그래서 일반 계정에 있는 내용들이 요 생명보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그 교육부서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요 변액보험은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하기 때문에 따로 일반 계정하고 구분해서 계리를 해야 되고요.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금감원으로부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이 나오는 거고, 요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에 의한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이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좀 오십시오. 자, 제 책이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일단 10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한번 훑어볼 겁니다. 훑어보고 그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금융시장이 뭐니? 그랬어요. 뭐 은행,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금융시장의 기능, 뭐 좋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금융시장의 분류, 여러 가지 종류의 시장이 있겠죠.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 파생상품, 금융시장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단기금융 상품들.
콜, 여러분들 CP 들어보셨어요? CP, 기업어음.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CD. 그 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 RP.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한채, 통화안정증권. 저는 개인적으로 CP, 은행 가면 CP 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로 자금을 좀 굴리고 싶다. 근데 보통 예금에 넣어놓으면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인데 금리를 거의 안 주는 게 보통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 여러분들 그냥 은행에 들어놓으면 이자가 몇백 원 붙죠. 그 보통 예금 관련돼서 몇만 원 이자가 붙는 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0.1% 막 이래요. 1년에. 그러니까 걔를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몇백 원, 많이 붙는 분들은 몇천 원도 붙습니다. 몇천 원. 그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짜증나죠.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증서 CD 한 90일 정도 3개월 정도 굴리는 거죠. 단기로. 얘는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RP도 마찬가지죠.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은행 가면 다 들 수 있어요. 증권사가도 다 들 수 있고 얘도 단기로 자금을 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한채, 얘는 채권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표지어음.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이자부 어음이다 들어봤죠? 뭐 중소기업, 일반 제조업. 그런데 보면 어음을 받잖아요. 어음을 받으면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깡을 하죠. 은행에서 깡을 한다는 그게 바로 요 표지 어음입니다. 어음. 그 어음 중에서도 대부분 다 이자부 어음이겠죠. 그래서 이자부 어음 가지고 있다가 만기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 은행 가가지고 환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수수료 떼고 이제 현금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굴리는 거죠.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뭐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장내시장, 그 다음에 장외시장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니까 외환시장, 환율 있죠, 환율. 달러, US 달러, 뭐, 그 다음에 제페니즈 엔화, 뭐 중국 유엔화, 유로화, 이런 외환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금리가 나오네요. 금리. 금리라는 건 뭐예요? 돈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금융 쪽에서는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그래서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있고요. 한국은행이 나오네요. 한국은행. 금통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융통화위원회. 그 다음에 금리의 종류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16페이지에 원리금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원리금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넣어놨어요. 근데 계산해 보시는 분은 없죠. 그냥 은행에서 원리금 얼마예요? 만기에 받는 원리금이 얼마죠? 물어보면 걔네들이 알아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근데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금. 요거 사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의 사기냐면 은행에서 맨날 얘기하죠. 정기적금 5% 줍니다. 그건 진짜 수익률이 5%일까요? 뻥이죠. 예, 뻥입니다. 왜 뻥이냐? 요 메커니즘을 배우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역할, 뭐 은행의 역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7페이지에 금융기관의 종류. 은행에도요. 여러분들 뭐 어느 은행 이용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은행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저 다녔던 은행이 기업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을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뭐 KB 국민은행도 있죠. 우리은행, 워리뱅크도 있죠. 그다음 또 뭐 KB 하나은행, 뭐 이런 시중은행들 있죠. SC제일은행 뭐 이런 시중은행들, 그런 시중은행, 일반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법으로 특수은행이라고 딱 있어요. 제가 다녔던 기업은행, 그 기업은행이 특수은행입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업은행, KDB 산업은행 있죠. 산업은행, 뭐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이런 애들이 특수은행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시험 목적으로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금융투자업자 나오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용어들도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험회사 나오고요.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많이 이용하십니까? 저는 많이 이용했었어요, 과거에. 자,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이 있고요. 20페이지에 수신상품이 있네요. 그래서 예금 상품이 있고 21페이지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들도 보입니다. 당좌예금 뭐 요새 별로 안 쓰죠. 그 다음에 저축예금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별단예금 거의 여러분들 상관없는 그런 예금이죠. 예,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은행원만 관심 있는 예금입니다. 별단 예금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MMDA죠. MMDA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 저는 MMDA 통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MMDA가 일반 우리 보통 예금 있잖아요. 그거는 금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MMDA는 금리가 그래도 조금 세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유 자금을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서 우리가 자금 이체 같은 거 하잖아요. 자동 이체도 하고 애들 학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나가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도 나가고 그런 돈들 저는 MMDA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MMDA가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이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실적 배당형 은행의 신탁 상품들이 있죠. 특정 금전 신탁이 있고 불특정 금전 신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런 증권사가 보면 MMF 이런 거 있죠. CMA 그런 얘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변액보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펀드 알죠? 펀드,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펀드. 자, 펀드,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법률 용어는 투자 신탁. 그 다음에 투자 회사라는 말도 있네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ETF. ETF도 들어오는 보셨죠? 그쵸? ETF. 그래서 얘가 끝나는 이름이 F가 펀드입니다. 펀드. 그러니까 펀드인데 Exchange Trade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펀드는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보통 거래가 되는 게 뭐죠? 대표 선수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장점하고 주식의 장점이 섞여 있는 게 바로 ETF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이해가 나오네요. 주식. 25페이지 보니까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보이고요.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기업 공개가 나옵니다. 26페이지. 그리고 상장, 그 다음에 증자 하는 거 있고요.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주식 매매 28페이지에 주식 매매와 관련돼서 원칙들이 나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의 원칙, 그래서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수량 또는 대량 우선의 원칙. 이런 건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중에 따로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니까 가격폭 제한, 그래서 매매거래 중단제도. 그래서 얼마 전에 서킷 브레이커 열렸잖아요. 발동했죠. 그 서킷 브레이커스가 나오고, 자, 31페이지. 보니까 공시제도도 한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3페이지 보십시오. 저 시간에 그냥 술술 넘기십시오. 주가지수,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35페이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주식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넘기세요. 38페이지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채권시장. 38페이지. 채권에 대한 용어들이 가운데 보충 설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채권하고 주식의 차이점을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채권의 가격하고 금리 간의 관계. 채권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금리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금리는 매일매일 변하죠. 사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는 매일매일 변해요. 그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하면 채권의 가격이 변합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변해요. 네, 그런 내용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들이 40페이지, 41페이지 보이고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채권 쪽에서 나오네요. 옵션이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합성채권 이름을 붙이는데 전환사채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본 분들도 많지만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자산유동화증권 ABS, 여러분들 MBS, ABS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금융투자상품과 세금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무사가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고객은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제 혜택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49페이지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얘네들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이제 분리과세를 끝낼 거냐, 아니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할 거냐, 이런 내용이죠. 자, 쭉 넘겨보십시오. 그럼 이제 1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2장. 2장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생명보험 관련된 내용인데 80페이지 보십시오. 자, 생명보험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생명보험의 일반 원칙,
그리고 3번에 보험료 산출. 아, 도대체 보험회사에서, 그쵸, 보험료 어떻게 산출하나 궁금하잖아요. 그쵸. 예,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볼 겁니다. 쭉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책임준비금 나옵니다. 책임준비금. 보험회사의 부채죠. 요 부채.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생보사에 계리사가 있습니다.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들이 이제 계리사 시험을 보죠. 계리사 자격증을 이제 따고 보험계리사를 많이들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이 좀 됩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 하여튼 보험금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십시오. 그 다음 생명보험 상품, 생명보험 계약의 특징에서 89페이지 나오네요. 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그 다음에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부합계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한자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제 국제자격증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일단 시험을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한국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한자가 거의 우리나라 명사가 다 거의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쓰여 있는 책은 영어고 설명 중에 명사는 거의 다 한자고 조사만 정말 한국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글로 쓰지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명사, 그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들은 거의 옛날식 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세대는 괜찮아요. 학교에서 한자도 배웠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의 세대들은 한자 안 배우잖아요, 잘. 우리 애들은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우리나라 많은 명사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생명보험 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익숙한 거고.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니까 보장성 보험들과 관련된 세제 혜택들이 있죠. 대부분 다 이제 세액 공제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관련된 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변액보험 이제 시작했던 거죠. 변액보험은 어느 정도 봤으니까 좀 넘기고요. 그리고 제 4장을 보니까 보험 공시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뭐 공시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176페이지 양가로 1번 아랫부분에 경영 공시가 있고요. 그리고 177페이지 수시 공시, 정시 공시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험 상품도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업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제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제재가 있는 거죠. 자, 179, 180, 181, 그 다음에 182, 변액보험과 관련돼서 공시할 내용도 법에서 따로 다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182페이지에 변액보험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변액보험 판매할 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딱 보이네요. 법정 자격시험이란 얘기죠. 자, 184페이지 적합성 진단도 변액보험 팔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근에 DLF 사태 보셨죠? 은행에서 DLF라는 투자 상품과 관련된 하여튼 금융 상품이지만 투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거를 팔았는데 이제 불안전 판매다 해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물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합성 진단 잘 해야 되죠. 안 하면 불안전 판매로 제재받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 내용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186페이지에 변액보험 판매할 때 필수 안내사항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설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변액보험 판매할 때 금지사항 이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되죠? 제재 있는 겁니다. 제재. 예. 자,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 189페이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별이죠. 지점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행 상품별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기업은행 5천만 원, 뭐 산업은행 5천만 원, 국민은행 5천만 원, 우리은행 5천만 원, 하나은행 5천만 원. 이렇게 은행별로 5천만 원씩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렇죠? 한 은행에 지점이 엄청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지점이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뭐 수천 개 되겠죠? 그 지점별로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은행별로 인당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돈이 상대적으로 없는 분들은 5천만 원도 크지만 돈을 좀 이제 굴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호 대상이 5천만 원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제 분산해서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대상 금융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호되는 금융 상품도 있지만 보호가 안 되는 금융 상품들. 그 중에 대부분이 뭘까요? 투자성이 있는 애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성이 있는 애들. 그래서 190페이지에 비보호 금융상품, 보호 금융상품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금을 은행에도 다 보호되는 거 아닙니다. 은행 가서 내가 은행 가서 가입했는데 도대체 왜 보호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DLF도 비보호 금융상품이었죠. 그거를 원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품인데 가가지고 지금 보호해달라고 나 원금 손해봤으니까 보호해달라고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불안전 판매 이렇게 거는 거죠.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니까 은행이 책임져라. 법률적인 책임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원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많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이 나도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게 투자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이 있고 보호가 안 되는 금융상품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1장, 2장, 3장, 4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을 것 같죠?